대광님 질문 받겠습니다. 애기는 어떤 걸 써야 할까요? 네. 요거 좀 질문 좀. 애기에 대한 부분이라 조금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요. 애기에 대한 부분의 질문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받는 질문 중에 한 10개 중에 5개는 애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좀 당부드리고 싶고 좀 조언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혹자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뭐 뜬금없이 무슨 소리야 이렇게 또 말씀하실 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보고 저를 또 따라하고 좀 배우고 싶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권고드리는 차원에서는 말씀을 정확하게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어떤 포인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섰다고 칩시다. 모르는 사이예요. 제가 이제 그냥 방송하는 사람도 아니고 모르는 사람입니다. 서로 몰라요. 그런데 한 사람이 잘 잡아요. 갑오징어를 랜딩을 계속합니다.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제일 먼저 와가지고 물어보는 게 뭐냐면 무슨 애기를 쓰고 무슨 색깔의 애기를 씁니까? 라는 얘기죠. 제일 먼저 확인하고 싶은 게 애기예요. 애기입니다.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물론 저도 그랬어요. 예전에는. 갑오징어 애깅스쿨 미스터김입니다. 멤버십 회원가입을 안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갑오징어 워킹 낚시 스킬과 테크닉을 레벨업 하실 수 있도록 미스터김의 갑오징어 워킹 낚시 모든 강좌 영상을 광고 없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VIP와 플래티넘 회원분께는 국내 갑오징어 워킹 낚시 차타 공인 원탑인 미스터김과 수시로 통화에 질의응답 하실 수 있고 미스터김의 갑오징어 워킹 낚시 노하우를 전수받으실 수 있습니다. 멤버십 가입으로 영상 제작 후원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요. 죄송하게도 애기는 있잖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너무 거기에 애기에만 매달리고 애기에만 신경을 쓰고 이게 이제 딱 꽂혀 있는 그런 거는 좀 버리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스스로가 갑오징어 워킹 낚시를 조금 더 잘 하셔가지고 그 결과론적인 거지만 갑오징어를 많이 랜딩하고 싶고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러면서 이 즐거움이 이제 많아지셔야죠, 그죠? 실제로 우리가 갑오징어 워킹 낚시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여러분들께서 힐링 하셔야 돼요.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게 낚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그런 낚시도 아니에요. 그런데 애기에 꽂히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데 갑오징어만 있으면 있잖아요. 어떤 색상의 이 애기든 어떤 사이즈의 애기든 어떠한 타입이 예를 들어서 싱킹이냐 플로팅이냐 이 타입에 관한 어떤 종류의 애기를 쓴다 하더라도 갑오징어는 반응을 해줘요. 그런데 많은 분들 사실은 저도 그냥 포함한다고 치죠. 애기에 꽂히게 되면 내가 애기를 뭔가 잘못 쓰고 있나? 남들은 한두 마리라도 잡는데 나는 못 잡으니까 이게 애기가 뭐 잘못됐나? 색깔을 이거 아닌가 봐. 이거 바꿔야 돼. 그래서 실제로 애기를 계속적으로 교환도 해보고 이런 것, 물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잘 하시는 거죠. 물론 갑오징어가 입질을 안 해줄 때 조금 확률을 올리기 위해서 조금 이런저런 거를 바꾸는 건 좋잖아요. 그런데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뭐냐면 3가지 정도로 크게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3가지. 첫 번째는
포인트 여건이나 환경에 따라서, 예, 포인트예요. 포인트가 지금 어떻게 환경 조성이 되어 있는가, 발달이 되어 있는가, 이 부분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갑오징어가 또 하나는 활성도가 어떤가. 예, 활성도가. 이거 활성소가 있잖아요. 개체수가 작더라도 활성도가 높을 때가 있고, 개체수가 많은데도 활성도가 낮을 때는 있어요. 꼭 뭐 개체수가 많다 그래서 활성도가 높고 이런 건 아니에요. 물론 대체적으로는 보면 마리수가 많이 내 포인트에 들어와 있으면 활성도는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이 활성도, 예? 그 다음에 환경, 이 부분을 고려를 해야 돼요. 이게 전제되는 상황에서, 예, 세 가지. 하나는 타입, 이를테면 싱킹이냐 플로팅이냐, 어떤 게 유리할까, 요 두 개의 기준을 잡았는데,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있는 포인트의 여건이 이런데 그 여건에 플로팅을 쓰는 게 좋으냐 아니면 싱킹을 쓰는 게 좋으냐. 또 하나는 뭐냐면 사이즈예요. 사이즈. 우리가 수평액이나 왕눈이처럼 한 2.5 정도의 사이즈를 쓰는 게 좋을까, 아니면 이를테면 2호나 1.85, 2.25 이런 작은 애기를 쓰는 게 좋을까. 사이즈입니다. 사이즈 구분을 해야 돼요. 두 번째 용어로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색상이에요. 색상입니다. 네. 색상은 세 번째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가지 말고도 좀 부수적으로, 이를테면 아무래도 이제 해가 쨍쨍한데 레이저를 쓰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좀 반짝반짝 해줄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야간에는 축광이 잘 되는 거를 좀 쓰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다 색상 범주 안에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정도의 중요한 부분들을 먼저 고려하셔가지고 내가 이 포인트에 어떠한 애기를 사용할 것인가 라는 것을 적용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빠지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선상하고 워킹은 달라요. 선상하고 워킹은 다릅니다. 선상에서는 유독 잘 타는 애기의 색상이 그날 있어요. 네. 어느 날은 만약에 이제 배 한 대를 탔어요.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중에도 선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탄 배에 20명이 탔어요. 네. 예를 드는 겁니다. 21인승 선장 포함해서 사무장 없고 그냥 손님만 20명 탔다고 쳐요. 네. 선장 포함해서 21명 정원인데 꽉 찬 거죠. 예, 손님 20명 탔으니까 한꺼번에 다 내리잖아요. 네? 20명이서 한꺼번에 그 포인트에 내려요. 그러면 하나의 포인트에, 물론 뭐 배가 움직이죠. 움직이긴 하지만 그 포인트가 옮겨가는 것 뿐이지 사실은 20명이 채비를 내린 그거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선택하냐면요,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갑오징어가 선택해요. 갑오징어가. 그래서 20개의 애기가, 제가 갑오징어라고 한다면 20개의 반찬들이 뷔페를 딱 차려놨는데 어떤 걸 먹어야 되지? 선택권은 갑오징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상은 워킹하고 다른 점이 그날 잘 나오는 색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다양한 색상들을 또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워킹은 선상하고 달라요. 워킹은 있잖아요, 같은 포인트에 나름대로 하더라도 갑오징어가 있는 포인트 영역에 캐스팅을 해봐야 두 사람 내지 세 사람이잖아요. 물론
쫙 지금 제가 다녀온 격포 지금 많은 분들께서 정말 제가 무리를 많이 일으킨 것 같은데 정말 많은 분들이 쫙 이제 서서 그 옆으로는 못 치고 이제 정면으로만 치겠죠, 그죠? 캐스팅을. 그렇다 하더라도 그 앞에 정면 그 포인트는 나만이 공략하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갑오징어들이 선택권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네. 내가 주는 대로 갑오징어는 먹어야 돼요. 먹기 싫으면 먹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어떠한 애기 색상을 그 포인트에 꽂아 넣더라도 반응을 해준다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생각해 볼 거는 뭐냐면 확률적으로 선호하는 색상에 빨리 반응하거나 그 다음에 밀어내고 쳐내고 하는 입질보다는 콱 움켜잡는 입질을 올 수는 있다.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지난 이제 그 격포권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애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입질을 정확하게 어떻게 느끼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입질을 느꼈을 때 그 위치에 갖다가 애기를 바꿔가지고 넣을 수도 있는 것이지 입질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계속 내 애기를 갑오징어가 반응을 안 해주니까 바꿔야 돼. 이러한 애기의 색상 교환은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힘만 들어요. 예,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고, 제가 사실 영상은 아직 안 올라갔습니다. 지금 편집은 다 해놨는데 지금 영상은 올라가지 않았는데 공개가 되진 않았는데요. 그날 밤에 제가 촬영을 해놓은 게 있어요. 제 미스터김의 액션 방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촬영을 해가지고 올려드릴 텐데 한번 보시고요. 그걸 보시면 또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근데 격포 예를 들으면은요. 지금 요 좀 얘기가 애기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제가 오늘 좀 짧게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요거는 좀 마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격포 거기서 제가 22마리를 했잖아요. 예. 첫날 저녁에 가가지고 5번 캐스팅 했습니다. 5번. 해가 딱 떨어지는 걸 보여드렸잖아요. 그 어두워졌잖아요. 그 뭐 후라시도 이 헤드랜턴도 안 끼고 들어갔기 때문에 뭐 어떻게 뭐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3번 입질을 받았습니다. 3번. 2마리 랜딩 했죠. 그리고 그 다음날 D-Day 날 촬영하는 날 20마리 오전 10마리 오후 10마리 20마리를 제가 찍었는데요. 갑오징어가 거기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온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죠. 뭐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하루에 봄가비를 20마리 찍는다라는 거 이거 참 미친 짓이죠. 이거 좀 죄송한 얘기지만 어떻게 이제 20마리를 찍을 수가 있습니까? 봄가비를. 이거는 특히나 서해권에서 남해라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서해권에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는 정말 서해에서 지금 많은 낚시를 여기 이제 봄가비 해보신 분들 많겠지만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뭐냐면요. 제가 22마리 중에 입질을 못 느꼈다면, 입질을 몰랐다면 거기에 3분의 2, 한 15마리 정도는 랜딩 할 수 없는 갑오징어예요. 랜딩 할 수 없는 갑오징어입니다. 애기 상관없이. 상당히 예민해요, 갑오징어가. 예. 제가 22번이나 많이 잡았기 때문에 갑오징어가 그냥 애기를 팍팍 잡아준, 활성도 무지하게 좋았다. 이게 아닙니다. 활성도가 엄청나게 낮았어요. 애기잖아요. 제 손이 애기라면 이게 지금 갑오징어라고 치겠습니다. 딱딱 때려요. 밀어내고 쳐내고. 이렇게 안 잡아요. 이렇게 잡는 애가 2-3마리밖에 없었어요. 활성도가 많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제가 판단한 거는 어떤 판단을 했냐면, 제가 판단한 거예요. 지금 애기의 기준을 두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한 2호 정도의 작은
사이즈의 이제 수터애기를 사용했어요. 예, 노란색, 그 다음에 파란색 썼습니다. 맨 처음에 노란색 썼어요. 예, 한두 마리 랜딩을 했습니다. 그래도 애기를 바꿨어요. 나오는데 왜 바꿀까? 이 계속 써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바꿨습니다. 왜? 처음에 받은 입질 자체가 얘는 활성소, 먹으려고 하는 입질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애기를 바꿨습니다. 무슨 색으로? 파란색으로 바꿨습니다. 왜 파란색으로 바꿨냐? 파란 색깔은 봄철이나 가을 시즌에 가장 무난하게 갑오징어가 선호하는 색상이 파란색이에요. 색상이. 그 파란색에다가 2호 애기를 쓴 거죠. 그걸 몇 마리를 잡았습니다. 합치면 한 뭐 5마리 정도 될까요? 그리고 나서 과감하게 애기를 바꿨습니다. 무슨 애기로? 2.52 애기, 큰 애기로. 사이즈가 2호에서 2.5로 큰 거예요. 그러니까 팍 커졌죠, 사이즈가. 그죠? 그런 다음에 색상은 네, 거의 검정색 정도로 나올 정도의, 예, 예, 거의 뭐 한 군청색 뭐 이렇게 이제 될 수 있는 어두운 색상으로 바꿨습니다. 왜 바꿨냐? 그 포인트를 바라볼 때, 아, 활성도는 낮다. 대신 갑오징어는 많이 들어와 있다. 활성도는 낮지만 갑오징어가 애기에 반응을 해준다. 그러면 내 테크닉으로 입질이 들어오면 밀어내는 입질을 빠른 챔질로 걷어내자. 그래서 바늘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바늘이 연하고 부드럽고 구부러지는 바늘을 상당히 선호해요. 그날 제가 바꾼 거는 힘이 강한 이런 애기로 바꾸자. 예, 안 구부러져요. 이게 뭐 털리면 털렸지, 예, 안 구부러집니다. 왜? 밀어내는 애를 빨리 받기 위해서 훅이 좀 크고 강한 이런 애기로 바꾼 거예요. 종합적으로. 예. 색상, 사이즈, 네, 훅까지.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애기라는 것은 사실은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방금 전에 예를 들었지만 격포항에서 제가 정말 22마리니까 많이 잡았다, 이런 부분이 활성도 좋았다. 물론 뭐 사이즈는 엄청 다 컸습니다. 뭐 1.2kg 이 사이즈까지 나왔으니까요. 대단했죠. 어쨌거나, 예, 그러한 부분, 내가 지금 갑오징어 워킹 낚시를 하는 그 포인트에서의 여건이 어떠냐, 그거에 맞는 나름대로, 예, 애기, 예, 뭐예요? 사이즈, 그 다음에 타입, 예, 플로팅이냐 싱킹이냐, 예, 그 다음에 이제 색상, 이런 거죠. 격포 그날 플로팅을 딱 넣어보니까요, 플로팅을 딱 넣어버렸어요. 반응이 없어요. 수평에 싱킹 타입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예, 낚시를 했다. 그리고 이제 색상 부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색상 부분에 대한 기준만 말씀드리면 이것만 가지고 가시면 돼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정갱이색이 가장 잘 나와. 나는 옥수수야. 나는 고추장이야. 뭐 등등 많아요. 자신만의 색상이 있어요. 근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제가 이제 또 한 말씀 드리면, 내 머릿속에 있는 나름대로의 고정관념이나 생각을 좀 바꾸시고 버릴 필요도 있습니다. 나는 그걸로 잡았기 때문에 나는 그게 위안이 되는 것 뿐이에요. 그걸로 많이 잡았어요. A라는 사람은 이를테면 옥수수로 많이 잡았어요. B라는 사람은 뭐 정갱이 색상으로 잡았어요. 뭐 또 고등어 색상으로 잡았어요. C라는 사람은 고추장으로 잡았어요. 라고 한다면 그 나름대로의 뭐냐면
선호하는 색상의 애기가 그냥 꽂혀버린 거예요. 그 딴 애기를 쓰면 색상을 바꾸면 불안해. 네, 불안합니다. 마음이 안정이 안 돼. 아, 이것 때문에 안 잡히나? 뭐 이런 거잖아요. 제가 써보니까요. 다 똑같아. 예. 다 좋아요. 대신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씩의 확률이 약간은 그 자체 어떤 특정 하나의 색상에서 좋은 게 아니라 나름 그 환경, 만약에 베이트 피쉬가 파란색이에요. 그럼 파란색이 잘 먹는 거예요. 예. 아니면 어떤 뭐 이를테면 뭐 정갱이 같은 애들이 많아요. 그럼 그 색상이 잘 먹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갑오징어 워킹 포인트에서 정갱이를 만날 일이 별로 없어요. 사실 고등어를 만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예. 남해의 일부 포인트 말고는 없습니다. 서해안에 와서 갑오징어 잡는데 고등어 보여요? 없어요. 그런데 그걸 써가지고 잘 나와요. 그러나 나름대로 그 포인트 여건이나 환경이 나름대로 갑오징어가 그 색상을 선호하게 만든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색상은 갑오징어의 활성도가 낮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건 이제 거꾸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활성도가 낮고 그래요. 그러면 차라리 밝은 쪽으로 가요. 예. 예, 밝은 쪽으로. 그래서 활성도가 일반적으로 낮다라는 시즌은 언제냐면 봄철이고 그 다음에 가을철이라 하더라도 야간이에요. 야간. 그러니까 봄 시즌은 웬만하면 밝은 거. 이를테면 노란색, 빨강색. 뭐 이를테면 뭐가 있을까요? 뭐 연두색, 뭐 분홍색, 뭐 이런 거. 이런 색상으로 가는 게 오히려 좋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을 같은 본 시즌에 가면은 가급적이면 좀 어두운 색상. 그런데 가을철이라 하더라도 좀 활성도가 낮아. 그럼 봄철에 좀 밝게 우리가 썼던 그런 애기를 꺼내가지고 딱 들어가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패턴만 가져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대신 봄철이라 하더라도 이 포인트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 괜찮네 라고 하면 가을철 주간에 쓰는 그런 색상, 좀 어두운 색상을 딱 집어넣는 거죠. 예, 그런 기준점만 가지면 좋다. 대신 탐색을 하잖아요. 제가 워킹을 한다 이거예요. 어느 포인트에서 처음 갔어요. 그러면 가급적이면 사이즈가 작은 애를 먼저 넣어보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빨리 반응하니까. 그래서 봄철 같은 데는 사이즈가 2.5 이렇게 큰 애들보다는 2호 같은 작은 애들이 빨리 반응하는 겁니다. 뭐 갑오징어가 크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작은 게 먼저 들어간다. 그래서 사이즈도 활성도가 낮다라고 하는 포인트에서는 사이즈도 줄이고 색상도 밝게 쓰고 이게 되는 거죠. 기준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활성도가 낮으니까 낮을 때는 얘들이 바닥에 붙어 있구나. 그러면 타입도 싱킹으로 가는 겁니다. 그죠? 그럼 답 나왔잖아요. 활성도가 안 좋다. 그리고 봄철이다. 그러면 사이즈 줄이고 싱킹으로 가고 밝은색 쓰고.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활성도가 좋아요. 굳이 그걸 쓸 필요 없어. 만약 싱킹 타입의 나름대로 애기를 쓰게 되면 통발이라도 하나 있으면 탁탁 걸려가지고 채비 손실도 많다. 이럴 때는 플로팅 쓰자. 이거 활성도 좋은데 사이즈 굳이 2호 쓸 게 없다. 그러면 2.5 정도 되는 뭐 왕누리를 쓰거나 수평애기를 쓰거나 그러면서 플로팅 쓰고 그 다음에 색상 어두운 색상 가고 그런 것들을 조화롭게 기준점을 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는 것이 마리수 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쓴다고 그래가지고 그 애기를 쓴다. 이건 아니다. 물론
어떤 애기를 사용하든 한두 마리든 두세 마리든 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게 한두 마리 하다 보니까 나는 지금 처음 갑오징어 낚시 시작해서 초심자인데 야, 내가 이거를 썼더니 요 애기로 내가 처음 잡았어. 요걸 쓰니까 또 한 마리 나왔어. 그거는 본인이 나름대로 경험에서 나오는 어떤 그 판단 기준이 되는 거다. 그래서 그거는 정확치 않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애기 선택은 그렇게 가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기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정리해가지고 다 말씀드리느냐고 조금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격포항 말씀하시는 거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시네요. 네. 예, 김광현님. 네, 그렇죠. 김광현님, 제가 이제 오후 낚시 하실 때, 우리 김광현님은 옆에서 오후 낚시 10마리 할 때 다 보셔가지고 아셨을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한 이제 4시 정도부터 오후 낚시 시작해가지고, 사실은 오후 낚시는 그렇게 긴 낚시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김광현님 옆에서 제가 10마리 오후 찍었는데요. 어쨌든 감사드려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래요. 검정에 가까운 2.5 애기로 오후 그 애기 하나로 10마리 다 찍었습니다. 네. 네, 지금 문희갑브라더님, 네, 질문 받겠습니다. 갑오징어 합사줄 색타나요? 예를 들어서 합사가 눈에 잘 띄는 색깔. 색상 굳이 상관없습니다. 노란색 써도 상관없어요. 우리 이제 보통 국방색이나, 네, 아무래도 이제 물색에 이제 가까운 그런 색이 이제 들어가면 이제 잘 안 보이는데요. 갑오징어 색 안 탑니다. 그걸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제가 지금 합사 라인 쓰는 것도 안에 감겨 있는 건 노란 색깔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실 제가 캐스팅 해가지고 랜딩 해가지고 보여주면 노란색이 안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바닷물에 이게 색이 이렇게 탈색이 돼가지고 거의 흰색처럼 보이는 거죠. 노란색이 안 탑니다. 예.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김정국님 감사합니다. 액션 로드와 리미티드 풀은 감도 차이 어느 정도 차이 나나요? 별 차이 없습니다. 예, 별 차이 없고요. 다만 별 차이는 없는데 리미티드 프로가 이제 아무래도 감도가 한 10% 정도 좀 높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로드 얘기는 지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요거는 참고적으로 액션 로드에 대한 그 내용은 우리 갑오징어 앵잉 스쿨 나름대로 들어오시면 거기 이제 또 돼 있고요. 특히나 이제 미스터 김 쇼핑몰에 이제 들어와서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게 지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렇게 이제 해놓고 로드 얘기하면 서무스럽지만 이거 제가 로드 팔으려고 한다 그런 얘기 들을 수 있거든요.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렇고, 사실은 액션 로드는 여러분들 아시지만 나오면 얼마 있지 않아 이제 그 품절되기 때문에 없어서 못 파는 그런 로드잖아요. 그래서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예, 붉은 안경님, 네. 6월에 서해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6월에 봄 갑오징어 글쎄요. 그래요. 죄송한 얘기지만 이거는 제가 알 수 없잖아요. 갑오징어 개들이 알죠. 이 갑오징어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갑오징어한테 물어보면은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평년 대비로 보면 봄 갑오징어가
지금 이쪽 그 서해권 같은 경우에는 안면도권 이쪽에서는 이제 확인이 돼요. 예, 사실 그 가을 시즌, 우리 본 시즌에 정말 서해에서 가장 잘 나오는 데가 천수만권역이죠. 천수만권역에서 정말로 최고로 잘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쪽 지역에도 봄 갑오징어가 좀 나오고, 조금 더 올라가면, 뭐 화성 위로 올라가면 뭐 시어공단 그쪽 이제 방조제가 또 있잖아요. 그쪽에서도 일부 확인이 되고요. 제가 그 위까지는 제가 워킹을 별로 안 하기 때문에, 물론 뭐 인천에서도 확인이 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워킹을 직접 그쪽은 안 하기 때문에, 천수만권 이제 밑으로 본다면은 어쨌든 천수만권까지는, 네, 이를테면 뭐 천수만권역에 이제 보면 뭐 대천에서부터 이제 오천, 그 다음에 이제 대천에서 좋아졌잖아요. 예, 작년 말에 해저 터널이 개통이 됐지 않습니까? 뭐 돈도 안 받고 좋잖아요. 요즘 돈 받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갔다 올 때는 돈 안 받았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원산도하고 이제 안면도를 연결하잖아요. 해저 터널이 원산도, 진짜 원산도 좋은 포인트 많은데, 원산도로 해저 터널 연결해서 들어가고, 그 다음 원산도 안면도 넘어갈 때는 또 원산대교 해가지고 넘어가고, 예, 뭐 그쪽 주변은 많이 있죠. 뭐 이를테면 뭐 그 안에 천수만권 안에 뭐 육도, 허육도, 뭐 등등 섬들, 뭐 효자도 많이 있죠. 일부 포인트에서는 많지는 않지만 갑오징어가 봄철에 확인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확률적으로 본다면 그래도요. 사실 그쪽보다는 지금 이쪽 제가 와 있는 군산권역 이쪽 주변, 그 다음에 이제 서천, 대천, 그 다음 오천, 그 다음에 제가 다녀온 뭐 격포, 이쪽 구간이 뭐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김은종님, 네, 가을 때 잡았던 장소에서 봄 갑오징어 나올 거.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봄 갑오징어는 가을 시즌에 나왔던 포인트에서 나와요. 물론 뭐 우리나라 이제 전국에 동해, 남해, 서해를 막론하고 다 했을 때 특이하게 봄 가비는 잘 나오는데 가을 가비는 잘 안 나온다, 이런 데가 있어요. 사실은 대표적인, 물론 뭐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마리수로 나오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본 시즌은 뭐 한두 마리, 두세 마리 나와가지고 이거는 갑오징어 나온다고 생각 안 하는 거거든요. 여담이긴 합니다만, 갑오징어 낚시 한다 그러면 본 시즌에 기본적으로 최소한 20마리를 찍어야 돼요. 못 찍어도 최소한 두 자릿수인 10마리를 워킹 시간 동안 찍으셔야지 나 좀 갑오징어 낚시 해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이건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 우스갯소리입니다. 예, 갑오징어 낚시는 제가 많은 영상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정말로 정직한 낚시가 갑오징어 워킹 낚시예요. 정직한 낚시예요. 갑오징어는 실력에 비례해서 나오는, 네, 낚시의 그 장르 중에 유일한 게 뭐냐면, 갑오징어의 가장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낚시들도 물론 실력이 좋아야지만 많이 잡고 마리수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나 이 갑오징어 워킹 낚시는 운이라는 게, 보통 우리 낚시가 운칠기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낚시는 운삼기칠이에요. 그거 거꾸로 다 해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평균 본 시즌에 10마리 이상을 찍어야 됩니다. 그리고 찍을 수 있습니다. 미스터 김이 장담하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초심자분들이라 하더라도 조금만 해 놓으시면, 네, 본 시즌에는요 최하 10마리 이상 찍습니다. 못 찍으면 제가 좀 허언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찍게 해드릴게요. 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촬영만 안 하고 그냥 낚시만 하는 것 같으면 가을 시즌, 이거는 뭐 농담 아닙니다. 실제로 아무리 못 잡아도 30마리 미만으로는 찍질 않습니다. 보통 기본이 4, 50마리 그냥 찍어요. 네. 제가 이제 작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보셨는지 알겠지만, 제가 이제 촬영을 하면서도 50몇 마리, 60몇 마리를 하는 게 영상으로 다 나갔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제가 혼자 카메라 이렇게 둘러매고 가가지고 카메라 펴놓고, 이거 좀, 오디오 테스트, 비디오 잘 나가나요? 예. 이 카메라 제가 갖고 다니는 건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제 카메라 갖고, 그 태클박스 뭐, 이거 등등 해가지고 끙끙거리면서, 이거 되겠습니까? 이거 정말 못 잡아요. 제가 방송 시작해가지고 정말 마리수가 그냥 절반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낚시 시간이 하루 낚시를 하면 절반도 안 돼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래도 미스터김 저 같은 사람이 짧은 낚시 시간에 그냥 기본적으로 몇십 마리씩 갑오징어 이제 하잖아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제가 이제 아까도 이게 이제 자유롭고 편하게 이렇게 우리 실시간 방송, 우리 대화하듯이 이제 말씀 나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가을에 한 20마리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방송 올리려면요, 뒷골이 막 땡기고 간질간질해요. 누가 욕할까봐. 실제로요. 그런 것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본만 해 놓으시면, 처음에 예를 들어서 한두 마리, 두세 마리, 서너 마리 하신 분이 있잖아요. 조금만 해보시면 쫙 올라가요. 그런데 두 자리를 못 찍습니다. 보통 7, 8, 9마리. 한 마리만 더 하면 10마리, 두 자릿수인데 9마리 탁 걸리거든요. 그런데 그 한 마리 차이가 커요. 근데 그 한 마리가 탁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한 마리가 넘어서 10마리, 11마리가 됐잖아요. 그러면 실력이 있잖아요. 20마리 찍는 거는 금방 올라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장담하고 말씀드려요. 7, 8마리 한 사람이 두 자리, 10마리 탁 올려놓으면 앞자리가 이 자가 바뀌는 그 기간이 얼마 안 걸려요. 팍 올라갑니다. 그러면 20에서 30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건 조금 걸리긴 하지만 올라가요. 네. 갑오징어 낚시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말씀드려요. 네, 유아지매님, 네, 감사드립니다. 톡도는 툭. 예. 입질인지 아니면 살짝 당기는 듯한 입질인가요? 예, 이건 뭐 표현이, 톡툭, 뭐 이거죠, 그죠? 네, 그래요.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는 사전 입질에 대해서 정말 많이 강조를 드리잖아요. 사전 입질, 그죠? 사전 입질이 어떤 게 있죠? 예, 보통, 뭐 사전 입질이라고 하지 말고 갑오징어 입질 패턴을 한번 보죠. 예, 패턴을 보면 기본적으로는 뭐냐면 탁 잡아가지고 당기는 입질이 있죠, 그죠? 예, 당기는 입질도 있어요. 물론 당기는 입질이라 하더라도 다리로 잡아서 당길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촉수로 잡아서 당기는 입질도 있죠. 어쨌든 로드가 끌려가는 푹푹 하는 그런 느낌으로 옵니다. 그런데 당기는 입질도 또 두 개로 나눠질 수 있어요. 예. 요 지금 위에 안테나 같은 2개 내지 3개, 4개 요런 발로 살짝 잡아가지고 쭉 당겼다 탁 놓는 이런 입질도 있고,
탁 그냥 웅채잡듯이 모든 발로 딱 쳐봐가지고 쫙 끌어버리는, 정말 이거는 제대로 된 입질이죠. 챔질하면 후킹 확률 100%. 이런 입질도 있어요. 대부분 촉수해가지고 당겼다 놓으면 아무것도 없죠. 예, 없어요. 근데 다리 얘들 살짝 잡아가지고 당겼다 놀기 전에 당기는데 딱 채버리면, 요거는 다리 하나 잘려 나오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럴 때 다리 살짝 잡아가지고 당길 때는, 요때는 다리 잘리는 거죠. 요런 당기는 입질이 있죠. 그 다음에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진짜 좋아하는 게 뭐죠? 애기를 완전히 움켜쥐는 그런 입질이죠. 움켜쥐고 가만히 있어요. 조금만 당겼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바닥에서 그냥 가만히 콱 엉켜질 때도 있고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런데 떠서 엉켜질 때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예. 떠서도 얘가 한 20-30cm 떠가지고, 애기가 만약에 단차를 한 뼘 정도 20cm 줬어요. 그럼 20cm 떠가지고 탁 잡은 거예요. 예. 잡고 있어요. 완전히 움켜 잡았습니다. 이런 입질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반응은 어떻게 오냐? 예. 그냥 바닥에서 탁 움켜진든지 하게 되면, 물론 떠서 움켜지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거를 제가 사전 입질의 한 종류로 보는 거예요. 이럴 때 툭이든 톡이든 뭐 쿵이든 딱이든 하여간 어떤 식으로든 로드에 그 충격이 전달돼서 손목을 두드려주는 그런 느낌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 게 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오게 돼요. 그런데 어쨌거나 그걸 뭐 알든 모르든, 예를 들어서 모른다고 치죠. 그러면 사전 입질을 몰라요. 그럼 당겨봐야 되죠. 당겨보다가 묵직하네? 바닥에서 묵직해. 챔질 해가지고 랜딩하는 거죠. 그런데 뭐 좀 이상해요. 당기는데 무게감은 없어. 근데 뭔가 뭐 쭈꾸미도 아니고 뭐 풀이 걸렸나? 약간 이상한 그런 게 있어요. 떠서 물은 거야. 떠서 물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릴링을 딱 했습니다. 그럼 그만큼 얘가 팔랑팔랑팔랑 하면 따라와요. 앞으로. 무게감이 안 실립니다. 그걸 좀 아시긴 아셔야죠. 어쨌든 이런 입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슬쩍 그냥 밀어내. 이렇게 밀어내요. 아니면 신경질적으로 쳐내. 빨리빨리. 뭘로요? 요 지금 머리 위쪽으로 있는 다리 두 개로 그런 행위를 한다라는 거예요. 네. 쳐내는 입질이 들어옵니다. 이 쳐내는 입질과 그 다음에 잡는 입질을 묶어서 제가 사전 입질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입질은 다 느낄 수 있다. 제가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하다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요 느낌을 잘 모르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사전 입질을 잘 느끼려면 가능하면은 라이트 로드를 써야 되지 않느냐. 왜냐? 감도가 좋아진다. 손목을 두드려주는 감도가, L대가 만약에 빵 때린다면 툭툭이든 꽝꽝이든 어쨌든 간에 툭툭 때려준다면, ML 때는 살짝 때리고 M 때는 살짝 때릴래도 로드에서 이거 감도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쭉 손목까지 내려오다가 탁 감도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느끼지를 못한다. 그게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런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강주에서 봄철에 나름대로 갑오징어 워킹을 좀 해보십사 조언을 드려요. 뭐 때문에? 가을 본 시즌에 나름대로의 실력 발휘를 하기 위해서는 봄철에 갑오징어를 많이 못 잡으신다 하더라도 밀어내는 입질, 쳐내는 입질이 많이 들어와요. 네,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22마리 한 며칠 전에 격포항, 거기서 대부분의 입질이 전부 다 밀어내는 입질이었습니다. 그걸 챔질을 다 한 거예요.
예. 그런데 밀어내는 입질과 그러면 잡는 입질 구분을 대부분이 못해요. 사전 입질을 느끼는, 그러니까 툭툭 또는 톡톡 하는 이런 데 다 사전 입질인데 이 표현상만 다른 거죠. 근데 어쨌거나 이 잡는 느낌은 액션 로드나 리미티드 쓰면 그냥 크게 오죠. 팍팍 옵니다. 예. 라이트 로드를 쓰시는 분들도 그 중에 일부는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 그 로드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구분을 못해요. 구분을 못합니다. 그런데 가을 시즌에는 대부분이 밀어내는 입질보다 그 자리에서 애기를 팍팍 가져가는, 잡아주는 입질이 훨씬 더 많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봄철 갑오징어 워킹 낚시를 안 해보고 가을 시즌을 하게 되면 그 구분을 경험을 많이 못하기 때문에 내 실력 향상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봄철에 많이 해봐라. 뭐 때문에? 밀어내는 입질의 경험을 많이 해보시라. 그 경험을 많이 해보시면 정말 실력이 쑥쑥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구분이 되면은요, 뭐가 좋으냐면 제가 이번 영상에도 간단히 말씀을 드려놨는데, 챔질 타이밍이 자동적으로 잡힙니다. 챔질 타이밍이 자동적으로 생겨요. 이거는 지금 바로 챔질, 이건 기다려야 돼, 이게 나와요. 하나를 쉬자, 둘을 쉬자, 셋을 쉬자, 뭐 그러고 나서 챔질을 하자, 이런 건 제가 다 틀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진짜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제가 이번 영상에도 그 말씀 드렸잖아요. 격포에서도 갑오징어 마음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걸 갖다가, 그런 얘기하고 똑같아요. 갑오징어야, 내가 셋 쉴 때니까 셋 쉴 때 그때 잡아줘, 이거예요. 안 들으면 어떡할까요? 갑오징어가 그잖아요. 우리가 이제 갑오징어한테 이제 말을 하면 걔네들이 따라주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사전 입질을 구분한, 사전 입질 특히나 뭐냐면 쳐내는 거, 이걸 구분하면, 이 쳐내는, 요때는 기다려야지, 그죠? 턱 잡았어요, 이 구분했습니다. 이때는 챔질해야지, 그럼 100% 걸리는 거죠. 다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구분이 안 되니까 계속 챔질을 해보셔라. 미스바이트가 나도 걔는 다음번에 또 잡는다. 그러니까 후킹 확률을 올리려면 챔질을 계속 가져가셔라. 그리고 그 구분하는 것도 느껴지고 갑오징어의 후킹 확률을 높이고, 그러려면 챔질을 계속적으로, 사전 입질이 구분이 안 되지만 어떤 입질이든 그렇게 사전 입질로 들어오면 챔질을 즉각적으로 하라. 대신 챔질을 즉각적으로 하려면 내 몸에서 챔질을 할 수 있는 기본기인 자세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챔질을 자꾸 연습하셔라. 어느 상황에서 챔질 하실 수 있도록 그거를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자, 그래요. 그 정도 지금 사전 입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질문 좀 잠시 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유아지매님, 사전 입질은 툭이든 톡이든 뭐 툭툭이든 고기가 이제 이렇게 라인을 건드려서 느낌이 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꼬리 달린 고기들이 있잖아요. 얘네들이 라인을 건드리는 경우는 우리 갑오징어 낚시 하시면서 있잖아요. 뭐 100번에 한 번 있을까 말까예요. 그래서 그거는 다 갑오징어가 입질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집어등을 켜고 야간에 할 때는
베이트 피쉬들이 집어등 안쪽으로 모이기 때문에 라인을 건드리는 경우가 주간보다는 일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또 조금 하다 보면 다 구분이 됩니다. 구분이 되니까 어쨌든 그 부분은 다 사전 입질이다. 예, 잡거나 밀거나 치거나 다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요,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타망가님 말씀 잠깐 드릴게요. 다른 것보다 바람 많이 불면 못하겠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람 불면 사실은 좀 어렵죠. 우리 이제 이타망가님은 제 작년 영상에, 가을 영상에 사랑도에서 정말 태풍급 바람이 부는데 제가 20마리 찍은 영상이 있으니까 정말 얼마 정도의, 어느 정도 세기로 바람이 불어도 우리가 갑오징어 낚시할 수 있는가, 그 영상 한번 참고해 주세요. 정말 많이 불었죠. 제가 이제 심하게도 영상에서 그냥 과감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날 낚시하는 것 자체가 미친 짓이라고 영상에서 말씀을 드려놨는데, 그런 날에도 20마리 제가 촬영하면서 20마리 찍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정도 안 불면 낚시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네, 문희가프라더님이 재작년에 조항이 좋았던 곳이 작년에 안 좋아지고 올해 좋아지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네. 글쎄요. 네. 물 한 잔 마실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갑오징어 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네. 갑오징어한테 물어봐야 되죠, 그죠? 제가 모릅니다. 갑오징어한테 물어봐야지. 야, 작년에 여기 좋아했는데, 아니 재작년에 니들 여기 와서 많이 놀았는데 왜 올해는 안 와?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할까요? 만약에 제가 갑오징어라면, 만약에 저한테 어느 분이 제가 갑오징어라고 하고요 물어본다면 두 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두 가지. 크게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일단은 수온이죠. 수온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수온 변화에 따라서 매년 포인트들이 조금씩 바뀐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수온에 앞서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봄철이든 가을 시즌이든 우리가 정말 고마워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갑오징어 워킹 낚시 하시면서 정말 고마워해야 됩니다. 뭘까요? 저한테 그걸 물어보면,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어느 분이 제가 갑오징어인데 저한테 물어봤다면, 제일 핵심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 조류입니다. 조류예요. 조류의 방향에 따라서 작년에는 많이 들어왔는데 올해는 별로 없고, 올해 나름대로 안 들어왔는데 내년에 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조류의 방향이에요. 조류의 방향이 일정하지 않고 약간씩 바뀌어요. 네. 그 조류의 방향에 따라서 들어오면서 수온이 높은 쪽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런 겁니다. 예를 들자면 제 격포에서 작년에 그렇게 많이 안 나왔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사실은 제가 촬영도 안 왔어요. 딱 한 번 왔는데요, 선상 촬영을 왔었어요. 선상. 사실 뭐 촬영하려고 한 게 아니고, 우리 그 갑오징어 에깅스쿨 일부 분들은 알고 계시고 우리 스태프들은 알고 계신데, 작년에 이맘때쯤 해가지고요, 격포에도 우리 갑오징어 에깅스쿨 우리 카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약간 새는 얘기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 혹시나 제 방송을 지금 시청해 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갑오징어 애깅스쿨 우리 소통 카페 정보 카페가 있지 않습니까? 가입 안 하신 분이 있으면 많이 가입하셔서 뭐 돈 들어가는 거 아니고요. 네, 그냥 가입만 하시면 정예은으로 이렇게 닉네임만 잘 수정해 가지고 올려주시면 정예은으로 받아줍니다. 그러면 정말 실력 좋으신 분들이 많고 모르는 게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답변 다 다들어드리고 그 다음에 포인트 정보 다 공유해 드리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적극적으로 권유를 드립니다. 그런데 왜 격포에 왔냐면 우리 그 갑오징어 애깅스쿨 협력선단이 한 곳이 있어요. 근데 그 선장님께서 이맘때쯤 갑오징어 탐사를 좀 우리가 선상으로 한번 나가려고 하는데 비용을 하나도 안 받겠다. 지금 카페에 혹시 희망하시는 분들 좀 실력 있으신 분들 이렇게 해서 한번 나가줄 수 없겠냐라고 부탁이 왔어요. 그런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다른 일정이 있다가 나는 못 가고 우리 부매니저인 우리 이제 우리 최프로님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야 최프로 네가 한번 이거 좀 해가지고 그 회원들 해서 좀 해봐 라고 했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야 그래 나도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왔는데 그때 한 15분인가 저 포함해서 왔는데요. 그래가지고 탐사를 여기저기 탐사를 나가는 그 선단은 정말 포인트 이동을 많이 합니다. 나올 만한 분들 다 찍어 봐야죠. 그 다음에 그 선장님께서 나름대로 그래야지만 손님이 오시면 잘 나오는 데를 이렇게 해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이 선단 선장님 같은 경우에 뭐 어떤 장르의 그 낚시더라도 선상에서 고기가 안 나오면 정말 힘들거든요.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다시 또 이용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탐사를 나간 정말 다 실력이 있는 친구들인데 갑오징어 한 마리를 못 잡았어요. 한 마리를 못 잡았습니다. 무늬오징어 해봤는데 무늬오징어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그게 안 나왔어요. 그래서 야, 이거 안 나오나 보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격포 가면서도 참 이건 뭐 정말 뭐 확률적으로는 꽝이고 한두 마리 그냥 어떻게 얼굴 보면 정말 잘하겠다. 그랬었어요. 근데 오래 잘 나오고 조류예요. 조류의 방향이 약간이라도 그쪽에 일정 부분 바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쪽의 수온이 나름대로 이쪽보다 0.1도라도 높은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갑오징어가 산란을 하기 위해 적지라고 판단했을 거다. 이유 하나를 들면, 제가 수온에 사실은 결합되는 얘기인데요. 아까도 언뜻 말씀드리고, 지난번에 이제 갑오징어의 그 생태에 대해서 제가 1시간 가까이 나름대로 영상으로 자세히 설명을 드려놨어요. 부화하는데 39일 걸린다고 했는데요. 문어도 그 정도 걸립니다. 문어나 갑오징어나 그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요. 알을 산란하면 그것이 깨어나는데, 그 치어로서 깨어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40일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연구소 수준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화를. 그러면 기준 수온이 몇 도냐면, 그 부화 평균 수온이 20도예요. 20도. 20도의 이건 뭐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이게 수조에 넣고요.
온도를 조절하는 히터가 있어요. 물속에 집어넣는 히터가 있거든요. 예, 그거를 갖다가 이제 딱 온도를 맞춰 놓으면 20도 딱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쭉 이렇게 관리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30구 평균적으로 뭐 조금 일찍 깨어나는 애들도 있고 좀 늦게 깨어나는 애들도 있죠. 그러면 지금 있잖아요. 남해안 수온이 지금 19도 나와요. 잘 나오는 데가 19도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영상을 촬영해 가지고 할 때 그런 말씀도 드렸잖아요. 갑오징어가 나름대로 애기에 반응하는 수온이 11도고 나름대로 한두 마리 할 수 있는, 낱마리라도 할 수 있는 수온이 되고요. 마리수 적어도 서너 마리 이상의 어떤 이런 개체수로 랜딩하기 위해서 수온이 몇 도가 돼야 되냐면 활성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 수온이 13도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13도는 넘어야지만 부화가 돼요. 왜냐하면 갑오징어의 수온, 적정 수온이라는 것이 13도에서 20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게는 25도까지 줄 수는 있습니다. 예. 지금 남해안 수온이 19도예요. 어찌 보면 지금 부화하는데 가장 적절한 수온이 남해안 수온이에요. 예. 죄송하게도 서해안 지금 수온은 지금 수종드론을 어제 좀 일찍 와서 좀 촬영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러지 못해서 사실은 정확한 이거 뭐 표층 수온하고 바닥 수온은 틀리거든요. 그래서 나름 그거를 갖다 찍어보지는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다만 남해안보다 서해안의 수온이 조금 늦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봄과 비가 늦게 시작하는 거거든요. 서해는 지금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낮다고 보고 어쨌거나 수온이 들쑥날쑥 낮과 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더 오래 걸린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연구소 수준에서 40일 걸렸다면은 한 60일 잡고 한 2달은 걸려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부화하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겁니다. 0.1도라도 수온이 높은 데를 찾아가야 돼요. 갑오징어는. 그래야지만 내가 산란한 얘네들이 빨리 깨어나야 되잖아요. 왜 빨리 깨어나야 되냐? 알 상태로 있으면 고기들한테 다 잡아먹혀요. 깨어나기도 전에 얘는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하루라도 1시간이라도 빨리 깨어나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갑오징어 입장에서. 그래서 수온이 높은데 수심은 낮더라도 수온이 빨리 오는데 그런데 갑오징어가 쫙 꽂히는 거예요. 봄철에.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깊은 수심대에 갑오징어는 없습니다. 대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낮은 수심대에 얘네들이 있어요. 그런데 산란을 하려고. 실제로 그런데 들어와요. 그런데 주간에는 조금 인근 거리에 깊은 데 있다가 야간에 쫙 갯바위 쪽 얕은 데로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주간에는 안 잡혀요. 갑오징어가 잘. 왜 안 잡히냐? 피걸이 밖에 있기 때문에.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갑오징어가 해마다 어느 데는 잘 나오고 어느 데는 안 나오고 하는 이유를 큰 틀에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면 제가 아까 우스갯소리로 이건 갑오징어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은 수온이고 기본적인 건 수온이고요. 수온에 대한 것을 나름대로 전제하고 갑오징어를 쫙 KTX를 타고 이렇게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교통수단이 누구냐면 조류라는 거예요. 조류입니다. 갑오징어가 조금 때 아주 천천히, 물론 굉장히 빠르지만, 갑오징어 빠르지만 이거 뭐 1, 20m, 1, 200m 가는 것도 아니고 수십 킬로 가는데 헤엄쳐서 가겠습니까? 조류 타고 쫙 들어간다는 거예요. 조류가 그 역할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포인트가 약간씩 달라진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정도 말씀을 드렸으면 이해가 되시지 않았나, 글쎄 모르죠. 말씀드리고요.
네. 아, 뽕돌을 7호 쓰시는군요. 네, 7호, 예. 예, 그래요. 예, 한 분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네. 예, 갑오징어 워킹 낚시에 있어서 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아, 뽕돌이 4호를 넘어가면 갑오징어 낚시가 아니고, 다른 낚시의 장르로 올라가 버린다. 또는 내려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가능하면. 갑오징어 워킹 낚시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포인트든 간에 기본적으로 3호, 4호 뽕돌로 하고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다라는 정도가 5호 정도 쓸 수 있다. 물론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5호 뽕돌을 쓸 때가 있긴 있어요. 1년에 한두 번 쓸까 말까 하지만 하여간 어떤 특정한 포인트에서 할 수 있는데요. 아마도 이 뽕돌을 4호 이상 5호, 6호, 7호, 8호 이렇게 올리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한 가지는 캐스팅 비거리를 많이 하기 위해서.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 애깅 낚싯대로는 뽕돌을 10호 쓴다 그래서 비거리가 많이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8호 쓴다 그래서 많이 나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로드를 거의 이제 농어대를 쓰게 되는데, 농어대 가지고 갑오징어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갑오징어 낚시가 아니라고 보고, 그거는 정말 낚시 아닙니다. 빨리 고치셔야 됩니다. 어쨌든 갑오징어는 의외로 내 캐스팅이 많이 안 나간다 하더라도 내 캐스팅 비거리 안에 다 있거든요. 봄철이든 가을철이든 그렇습니다. 예, 특별히 봄철에 일부 포인트 말고는 비거리를 그렇게 요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뽕돌을 낮춰 쓰시는 것이 본인의 어떤 실력을, 그 다음에 또 마리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력이 늘어나면 당연히 마리수 조가가 이제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똑같은 마리수를 할 수 있어요. 이를테면 뽕돌을 높게 쓰고, 그 다음에 로드를 헤비하게 써서, 이게 밸런스가 굉장히 무겁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분이 가을철에 30마리든 40마리든 50마리든 많이 잡으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이 본인 스스로의 어떤 재미가 실제로 많이 없어요. 이게 이제 조업하는 거지, 어찌 보면 낚시에 대한 힐링이 아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좀 고민해 주시면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조류가 굉장히 세지니까, 특히나 서해안 같은 경우에 이 조류를 좀 이겨보려고 천천히 채비를 흘리기 위해서 뽕돌을 좀 쓰거든요. 좀 높게 쓰는데,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빨리 테크닉을 조금 더 업하시면 그런 3호, 4호 가지고도 그런 조류에 충분히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포인트에 눈을 딱 이렇게 돌리면 거기보다 그 빠른 조류에 5마리 나온다 그러면 그 옆에 아주 완만한 조류에서 10마리, 20마리 나오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 포인트를 바라보는 좀 눈을 기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제가 이제 질문을 올려주시면 질문을 좀 다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 텀을 이용해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방송이 내일이나 모레 올라갈 텐데요. 많이 시청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시청해 주시면 저야 이제 조회수 올라가고 좋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100여 분 이상 이렇게 시청하고 계신데요. 어쨌든 감사드리는 의미에서 제가 부탁 하나 드리고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한 50분 정도 되거든요. 50분 정도 되는데, 가능하면 좀 꼭 좀 봐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뭐냐면, 제가 미스터김만의 액션 방법을
알기 쉽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갑오징어를 이렇게 이제 랜딩 하시고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항상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갑오징어를 꼬셔가지고, 그죠?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뭐 애기 꼬시면은, 꼬신다는 의미가 이제 액션을 주고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제가 갑오징어를 랜딩하기 전에 항상 어떤 생각을 갖냐면, 요 지금 격포 영상에서도 아주 일부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그건 아주 짧게 말씀드려놓은 거고, 요번에 올라가는 내용은 그 내용, 미스타김의 액션 방법,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연상법인데요, 연상 액션이에요. 그걸 자세히 말씀드려놨어요.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좀 두서없이 이제 그날 야간에 촬영해서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들어보시면 무슨 얘기인지 다 이해하실 텐데, 이런 거예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갑오징어를 잡는다는 생각을 버리셔야지 갑오징어를 많이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갑오징어를 잡으려고 거기에 딱 꽂혀 있으면 갑오징어를 못 잡아요. 그 말씀을 드려놨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갑오징어라고 내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애기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포인트를 찾을 때는 내가 선 포인트에서, 야, 얘 갑오징어가 어디 있는 거야? 이 도대체 내가 갑오징어 한번 대보자. 갑오징어라면 나는 어디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갑오징어 입장이 돼서. 그러면 처음에는 안 맞아요. 그러다가 하나 맞고 기분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또 해볼까? 하나 맞고, 두 개 맞고, 세 개 맞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 되면 시간이 조금 필요하겠지만, 그것도 남들이 몇 년씩 걸리는 걸 나는 몇 개월 또는 한 시즌 만에 그게 돼요. 그러면 포인트가 보이기 시작하고, 물속에 대한 이런 부분도 내가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알 수가 있어요. 피근한 예로 우리 시청자는 보세요. 이 미스타김이,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자세한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수중 드론을 장만을 했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 제가 뭐 물속에 들어가 봤겠습니까? 저 물에 들어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이게 서해안권 오면 사실은 이 장화, 무릎장화 정도 신고 또 이렇게 조금 몇 발짝 들어가서 하시고 하는데, 저는 그런 포인트 가서 낚시를 안 합니다. 그런데 물속에 들어가 보지도 않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정말 5년 전서부터 무수히 많게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제가 어찌 알고 그걸 갖다가 알려드렸겠어요? 얼마 전에 정말로 제가 이제 저도 사실은 안도를 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이 지금 연상법, 제가 갑오징어 입장에서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낚시를 오래 하면서 바닥을 충실하게 읽었고, 그 다음에 수많은 갑오징어를 랜딩 해봤고,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강제 영상으로 딱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수중 영상을 장만하면서 딱 생각나는 게 뭐냐면, 야, 내가 지금까지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놨는데 이게 틀리면 어떡하지? 이게 뭐야? 이거 뭐가 되겠어? 나는 좀 사실은 걱정도 됐어요. 개인적으로는요. 그런데 수중 영상을 다 보여주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혹시 안 보신 분들은 한번 쭉 한번 봐보세요. 그렇게 지금 많지는 않으니까요. 핵심적인 포인트들을 쭉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다 맞잖아요. 근데 물속에 안 들어가 보고 어떻게 봤을까?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연상법이에요. 연상법.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갑오징어 워킹 낚시를 잘 하시고,
낚시를 잘하시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결과물로 있잖아요. 조과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재미가 그냥 엄청나게 많아져요. 그러면 더 재미있어져요. 아, 이야, 갑오징어 낚시가 이렇게 재미있었나? 와, 재미있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낚시를 갑오징어 낚시가 어느 정도 재미있어지면 못해요. 정말 갑오징어 낚시는 제가 해보니까요. 저도 안 해본 낚시가 없이 다 해봤는데 정말 재밌는 낚시예요. 그리고 편한 낚시고 정말 로드, 릴 하나 있어서 애기 하나 챙기면 딱 끝. 예?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편한 낚시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실력이 좀 붙어야 돼요. 조금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지 더 즐거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기본이 뭐냐? 갑오징어 입장에서 또는 애기 입장에서 역지사지로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런데 내 입장에서 자꾸 갑오징어를 어떻게 꼬셔가지고 잡으려고 한다. 만약 갑오징어를 잡으려고 해서 애기를 살살 이렇게 액션 주면서 꼬셨어요. 액션을 줬습니다. 근데 사실은 꼬시는 액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꼬신다고 생각했는데 갑오징어 입장에서는 뭐야 이거? 아이, 꼬시려면 제대로 꼬셔보지. 지금 제가 죄송합니다. 그냥 말씀드리. 이따위로 지금 이게 지금 액션을 주고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 더 확실한 거는 내가 10마리 잡을 수 있는데 1마리 또는 2~3마리밖에 못 잡는 그런 상황이 내 워킹 시간, 똑같은 시간 동안 하는 게 이게 바람직한가? 이게 경제적이냐? 이 가성비 있는 우리 갑오징어 워킹 낚시냐?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된다. 생각을 바꾸시면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갑오징어 나름대로 애기를 딱 가가지고 탁 갑오징어가 있어요. 있더라고 가정하고 전제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액션을 줄 거냐? 그런 상황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애기라면 나는 죽어요. 얘한테 잡아먹으면 바로 죽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냐? 그건 애기가 돼보면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답이 나온다. 그러한 내용으로 한 50분 정도의 영상을 지금 해놨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강조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자꾸 생각을 좀 바꿔가시는 그러한 부분이 필요해요. 오늘 제가 몇 시간 동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이것저것 질문을 받고 있고 제가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꼭 하나 다 이렇게 잊어버리신다 하더라도 하나 좀 기억해 주십사 라고 제가 조언 드리고 싶은 거, 권고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갑오징어 또는 애기 입장에서 지금까지 나의 생각을 버리고 쟤들 생각은 어떨까, 이런 부분들을 경험을 하고 생각을 좀 바꿔보시는 부분이 좋겠다. 그러면 실력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갑오징어는 많이 잡게 된다. 그러면 더 재밌어진다. 이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신현님, 예, 질문 감사합니다. 애기 단차를 얼마나 주나요? 하는 거죠. 그리고 뽕돌에도 합사로 직결 연결하시나요? 이런 말씀이신데, 네. 애기 단차는, 사실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때그때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때그때 다르다라는 게 뭐냐면, 단차는 정답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단차는 활성도에 따라서, 활성도와 또 하나 있다면 갑오징어의 자세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맞춰 줘야 됩니다. 그래서 단차를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는 분은 정말 갑오징어 워킹 낚시를 잘 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글쎄 혹자는 황금 단차 해가지고 애기 사이즈와 뽕돌이 위치 요걸 적절히 맞게 조정해서 애기 훅에 뽕돌이 걸리지 않는 정도의 이 단차가 가장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스터김이 단언코 말씀드리지만 정답이 아닙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활성도, 갑오징어의 활성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갑오징어의 자세. 여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이 단차가 애기 사이즈에 이렇게 일치해 가지고 우리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거는 캐스팅 시의 나름대로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단차를 주는 것 뿐이지 갑오징어의 후킹 확률을 높이는 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만 그냥 편의상 한 뼘을 준다든지 또는 그거를 반으로 줄여서 절반의 단차를 주는 것 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보세요. 활성도가 좋습니다. 활성도가 좋아요. 활성도가 좋다는 얘기는 뭐냐면 팍팍 잡아준다는 겁니다. 무게감도 팍팍 실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는 갑오징어가 대체적으로 보면 단차를 높게 주는 게 좋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뭐냐면 갑오징어의 자세인데 바닥에서 팍팍 물 때가 있는 겁니다. 꼭 떠 있다고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활성도가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바닥에서 애기가 들어오면 많은 개체도 그냥 그 자리에서 퍽퍽 잡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는 싱킹 타입이 유리하고 그 다음에 단차도 내려주는 게 좋은 겁니다. 굳이 올릴 필요가 없어요. 갑오징어 일을 시킬 필요 없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냥 빨리빨리 잡어 라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단추를 낮춘다. 그거는 사전 입질을 정확히 느끼셔야지만 이 단차 조절이 가능해집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입질도 못 느끼는데 단차 조절이 되나요? 단차 조절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갑오징어의 활성도, 그 다음에 자세,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갑오징어의 입질 패턴을 봐야지, 그걸 알아야지만 나오는 거잖아요. 그 나름대로 입질 패턴을 명확하게 구분하려면 사전 입질을 알아야 되는 이런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죠. 다만 지금 현재 처음부터 그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딱 보니까 당겨가면서 잡았는데 당겨가더라. 쿡쿡쿡 쳐봤는데 챔질하니까 대부분 걸리더라. 그런 애들은 거의 다 떠 있는 겁니다. 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플로팅으로, 내가 싱킹을 쓰다가도 플로팅으로 바꿔야 됩니다. 얘네들은 떠 있는 상태라도 바닥에 있는 싱킹 타입을 탁 채가지고 가져갔거든요. 그러니까 떠 있는 애들은 더 좋죠. 그렇기 때문에 단차는 더 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름대로는 무게감만 느끼는 입질 패턴 중에 무게감만 느끼는 분이 있는데 당기질 않습니다. 그날 입질이 당기질 않아요. 그런데 내가 당겨보면 무게감이 팍 실려있다 이미. 그럴 때는 얘네들이 바닥에서 대부분 무는 거죠. 이럴 때는 단차를 팍 내립니다. 단차 종을 쉽게는 그렇게 하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테크닉이 받쳐줄 때 사전 입질을 정확하게 느끼셔야 되면 그거와 연관해서 나름대로 단차를 주시면 되겠다 싶습니다.
합사, 우리가 기본적으로 채비 있어서는 합사 직결채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지채비, 목줄채비가 되겠죠. 거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제 프리리그라 그래서 유동채비가 있죠. 사실 프리리그 채비라는 건 없습니다. 유동채비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인데, 뭐 적절하게 이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고, 저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 영상에도 언뜻 말씀을 드려놨는데, 전공법, 기본적으로 전공법, 그러면서 핵심적으로는 제 스타일 자체가 공격적인 낚시를 선호하기 때문에 저는 합사 직결채비로 많이 하고, 물론 기본적으로 지난 영상에도 또 말씀을 드려놨어요. 다른 채비의 장점, 이런 것들을 합사 직결해서 응용해서 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라는 거고, 가능하면 초심자 여러분들께서는 합사 직결 채비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왜 그러냐면 가지 채비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다 보면 이 채비를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워킹 시간보다 채비하는 데 너무 시간을 할애하기 때문에 나름 효율적인 낚시가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하다 보면 한두 번 이렇게 합사에 이렇게 걸리는 경우, 엉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몇 번 하다 보면 하루 종일 낚시하더라도, 합사 직결을 하더라도 이렇게 엉키거나 하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하시고, 그 이후에 어느 정도 된 다음에는 가지채비 장점 분명히 있거든요. 그거 하시고요.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프리리그를 나는 좀 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하는데, 초심자 여러분들이 뭐 프리리그를 나는 좀 해볼 거야, 여기 좀 이게 좋다 그러더라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요, 장점보다 단점이 많고 정말 약보다 훨씬 더 독이 됩니다. 정말 추천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 부분은 나름대로 나중에 실력이 어느 정도 자기 나름대로 수준, 이 부분이 받쳐줬을 때 그 시행하고,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이 모든 채비라든지 그 다음에 장비라든지 그 다음에 이 여러 가지 어떤 기술들, 이런 부분들이 다 연결지어 가지고 이 밸런스라는 개념으로 이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이해가 되신 이후에 그 채비는 사용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레디손님, 질문 감사합니다. 물때 시간은 상관이 없나요? 네네. 네. 물때 상관, 갑오징어는요,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아까 이제 그 포인트가 조금씩 매년 바뀌더라. 가을 시즌은 그렇게 크게 안 바뀌어요. 가을 시즌은 크게 안 바뀝니다. 근데 봄 시즌은 약간씩 바뀌어요. 그 왜 그러냐라는 질문 한 분 있으셨잖아요. 제가 그 답변 드렸죠. 수온, 그 다음에 조류의 방향, 이런 부분이에요. 조금 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부가적으로 조류의 방향도 있고 조류의 세기도 있어요. 이 조류라는 거 자체가 어디서 오냐면 물때에서 오는 거잖아요. 물때. 이 조류라는 것은 조수의 간만의 차이, 다시 말하면 날물과 들물, 만조와 간조, 이거에 대한 표고 차이에 의해서 방향을 바꿔서 흐르는,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그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조수간만이 차이가 생기고 조류라는 흐름이 생기는 거예요. 물이 가니까 생기죠. 갑오징어 워킹 낚시에서 갑오징어뿐만이 아니라 모든 바다의 그 낚시에서는 이 물때를 간과할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워킹이든 선상이든 다 그렇죠. 특히나 갑오징어 워킹만을 한정해서 말씀드리더라도 우리가 이제 그 마리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조수간만이 차이가 클 때 가야 돼요. 클 때. 그래야지만 조수간만의 차이가 크다는 얘기는 살이죠. 살이. 7물, 8물, 뭐 9물까지. 그죠? 그러니까 마리수 할 수 있는, 특히나 지금 제가 와 있는 서해안은 그래요. 예. 서해안은 그렇습니다. 서해안은요, 물이 멀리까지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만조 때 가면 포인트 진입을 못 해요. 단 방파제는 가능하죠. 그런데 마리수를 하려면 갯바위를 붙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만 마리수, 수십 마리를 할 수가 있어요. 또 방파제는 사람이 많아요. 사람이 많으니까 애기가 많이 막 들어가잖아요. 캐스팅 옆에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격포가 왜 마리수가 떨어지나? 저는 당연히 떨어질 거라고 예상은 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갑오징어 입장에서 보면 먹잇감이 하나가 딱 들어왔을 때 하고 말 100개가 들어왔을 때 하고, 예? 하나가 들어왔을 때는 퍽퍽 물어주겠죠. 100개가 들어왔어요. 퍽퍽 안 물어줘요. 예, 골라서 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리고 오히려 이 먹잇감이 아니라 놀래요. 이제 캐스팅이 계속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방파제 같은 경우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 봐봐요. 아, 갑오징어가 상당히 입질도 예민하고, 그렇잖아요. 손이 많이 탔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갯바위 쪽으로 딱 붙게 되면은요, 갑오징어들이 다 순진해. 예, 순진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공개될 영상에도 그런 말씀을 드려놨는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애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거를 단 애기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우리가 이제 그 애깅을 한다든지 아니면 루어 낚시를 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미끼로 사용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애기가 될 수 있고, 아니면 뭐 스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웜이 될 수도 있고, 뭐 등등 하여간 많이 있잖아요. 이런 애들한테 나름대로 죽어있는 미끼에 나름대로 생명력을 불어넣어서 낚시를 하는 것이 루어 낚시고 애깅이다 라고 하는데요, 죄송하지만 저는 거기에 동의를 안 해요. 생동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제가 동의를 안 하는 게 뭐냐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나 초심자분들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생동감을 불어넣어야 되니까 참 얘가 살아있게 하려면 스테이를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꼼짝도 안 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갑오징어한테 애기를 갖다가 딱 옆에 있다 하더라도 애기는 갑오징어는 애기 옆에 온 것 같은데 얘를 좀 어필을 자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필을 해. 그런데 어필이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생동감을 불어넣어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고, 그런 말씀은 많이 들어서 얘를 자꾸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것도 과도하게 움직인다라는 말입니다. 네. 그래야지만 사실은 워킹하는 워킹자 입장에서는 애기한테 살아있게 보이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해도 갑오징어는 물어줘요. 그러나 물어주는 나름대로의 갑오징어의 개체는 점점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생동감이라는 거는요,
움직일 때만 생기는 게 생동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라고, 제가 동의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수십 년 동안 나름대로 에깅을 해보니까 이 로우 낚시를 정말 이 갑오징어뿐만 아니라 많이 해봤는데요. 꼭 한번 보세요.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가. 영상이 올라갈 겁니다. 내일 정도에 이제 올라갈 텐데, 내일 뭐 아침에 올라가면 7시나 8시에 올라갈 텐데요. 갑오징어가 반드시 내 애기를 봤다라는 전제를 해야 돼요. 예. 아무데나 끌어다가 릴링을 하는 게 아니고 특정 위치에다 딱 갖다 놓고 거기다 액션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액션을 주는데 전제는 뭐냐면, 갑오징어가 애기를 봤다. 그런 다음에 시행하는 게 액션입니다. 네. 제 옆에서 낚시를 하시는 분들 같이 이렇게 동출해서나 아니면 이렇게 이제 포인트에 가서 만나는, 뭐 저는 사실은 전국을 어디를 가더라도, 어느 포인트를 가더라도 사실은 뭐 저를 알아보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기 때문에 같이 낚시를 할 경우가 대부분이고 많아요. 그러면, 스님, 질문 하나 있습니다. 그래요. 스님, 제가 방송을 많이 봤는데, 영상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스님이 스테이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오래 기다리라는 이런 말씀, 그런 액션이, 이 기다리는 것도 액션이다라는, 이 아주 좋은 액션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옆에서 스님 하는 걸 계속 쳐다봤더니 릴링이, 액션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런 분들을 느낀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질문을 현장에서 많이 받아요. 예. 그런 거는 제가 영상에서 잘못 말씀드린 거잖아요. 사실은 이거는 제가 조금 말씀이 길어지는데 상당히 중요하고 아주 기본적이면서 핵심적인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잘못 이해하셨어요. 뭘 잘못 이해하셨냐면, 예를 들게요. 이를테면 최근에 한 포인트에 갔는데 그분이 포인트 캐스팅을 해가지고 채비를 바닥에 딱 찍었어요. 그러면 텐션 잡고 액션 주면서 릴링을 하시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그분이 한 번 할 때 저는 3번 정도에서 4번을 해요. 예. 얼마나 빠른 겁니까? 그죠? 굉장히 빠르잖아요. 기다리라고 했는데 제가. 그런데 잘못 이해하셨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아무 데서나 기다리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캐스팅을 딱 합니다. 그러면 3번에서 5번 정도를 탐색을 쫙 해요. 그럼 여기 머릿속으로 딱딱딱딱 찍어요. 탐색을 할 때 굉장히 또 빨리 해와요. 그런데 딱 다음에 딱 캐스팅 해가지고 딱 들어가면, 멀리 캐스팅을 했다 하더라도 그 위치까지는, 제가 정해둔 그 위치까지는 상당히 빠른 액션과 릴링을 해요. 이를테면 쉐이킹, 호핑, 그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그 자리까지는 빨리 해요. 아니면 쭉쭉 끌어줘요. 그러다가 입질 반응이 들어옵니다. 그 어느 데선가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정해놓지 않은 그런 부분에 입질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내가 정해놓은 부분에 와서, 그 지점에 와서 입질을 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상했던 그 지점에 입질을 받으면 가장 좋은 거고, 나름대로 캐스팅 해가지고 빨리 탐색을 해올 때 입질을 받으면 다시 수정을 하는 거예요. 어떤 수정을 하냐, 내가 정해놓은 포인트의 몇 포인트를 입질이 들어온 거는 당연히 갑오징어가 있다라는 전제이기 때문에 확실한 포인트죠. 거기 부분은, 그죠? 예. 그 수정을 바로 해요. 그래서 다음에 캐스팅 할 때는 딱 꽂아서 거기까지만 딱 빠르게 오고, 거기서 느린 액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부터 천천히 앞에까지 액션을 주고 릴링을 해오시니까 당연히 저는 그 해당 위치만 집중적으로 액션을 주고 스테이를 가져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가성비가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이건 뭐 참 말씀드릴게요. 입질을 받으려면, 무게감을 탈피해서 입질을 받으려면, 그걸 느끼려면 로드를, 라이트 로드를 가야 돼요. 그 빨리 느낄 수가 있어요. 초보자라도 느낄 수도 있어요. 그까지만 말씀드리고, 하여간 그래서 입질을 느끼는, 뭐 사전 입질이 아니더라도 입질 반응을 느끼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핵심적인 포인트를 찾을 수 있으니까. 네. 단위 시간당 빠르게 거기서 남들이 어딘지, 갑오징어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부분을 10분 동안 끌고 왔다고 하더라도, 이를테면 제가 캐스팅해서 그 위치에 갔다 오는 입질을 받았거나 제가 목표로 했던 특정지 내에서 차라리 10초 내지 30초의 스테이나 또는 액션을 가져가는 것이 10분보다 효과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오래 가져가라, 전체적으로 오래 가져가라,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봤을 때는, 영상과 그 다음에 실전에서 봤을 때 나름대로 뭐지?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딱 갖다 놨어요. 그럼 액션을 주냐? 미스터김의 액션, 그 지금 내일 방송 드린다 그랬죠? 그러면 거기서 살아있는 동작 막 흔드냐? 아니면 쉐이키 크게 주느냐? 아니면 호평 펄쩍펄쩍 뛰느냐? 제자리 뛰기를 하느냐? 다 좋은 액션이에요. 다 물어요. 그런데 하나 더 있다면 뭐냐면, 거기서요, 바이브레이션을 줘요. 바이브레이션을. 예, 손가락만 가지고, 아니면 손목만 약간 흔들면서 로드, 탑가이드가 아주 미세하게 진동이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애기가 완전히 폴짝폴짝이나 흔들리고 이런 정도는 아니더라도 약간이라도 떨림이 줄 수 있는 그런 동작이 스테이 과정과 중복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입질을 가장 많이 받아요. 네. 그러면 보세요. 조금 전에 생동감이라는 거는 살아있게 하려면 막 움직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반대인 죽어있는 듯한 반응을, 애기 반응을 연출해요. 거기서 생동감을 안 줘요. 생동감을 주는 것은 약간씩 줍니다. 그걸 왜 그러냐? 아까도 제가 지금 모두부터 실시간 방송 처음부터 시청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를 하실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미스터김은 있잖아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갑오징어 워킹 낚시를 하냐면, 내가 갑오징어라고 생각하고 내가 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이거는 뭐 하시든 안 하시든 저는 그러한 방법이 효과적이다는 말씀을 드릴 뿐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그 말씀을 언뜻 드렸습니다만, 포인트를 탐색을 할 때는 갑오징어 입장이 됩니다. 내가 갑오징어야. 어느 부분, 물속 어느 지형, 어느 지형지물, 어느 위치에 나라면 있을까? 그 다음에 조류가 굉장히 저기는 빠른데 여기는 완만하네? 내가 힘들게 저기 있을까? 아니면 조금 쉬러 들어올, 요 시간대는 요즘 쉬러 들어왔을까? 이런 포인트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속에 대한 이런 있는 위치를 찾아보는 거예요. 갑오징어가 돼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정말 살인데 펄펄 이렇게 나르는 조류 때 내가 거기 있으면 얼마나 힘이 들까?
저긴 아니고 이 사리 때는 잠깐 바깥으로 나와서 좀 쉬어야지. 저기 너무 힘들잖아. 체력 소모도 너무 그렇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조금 때예요. 그럼 물이, 예, 본류 때 하더라도 그렇게 세게 안 가요. 그러면 내가 갑오징어니까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 쪽에, 예, 있는 것보다 그럴 때는 야, 좀 깊은 쪽에 한번 들어가 볼까? 거기 뭐 지금 힘도 안 들고 그 먹잇감도 그쪽에 많을 것 같은데 한번 들어가 보자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때라든지 어떤 조리색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을 갑오징어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일단 포인트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어디 많이 모여 있을까 이런 게 다 연상이 돼요. 그럴 때는 갑오징어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격포에서 제가 22마리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미 그거는 파악이 됐단 말이죠. 갑오징어 입장이. 그리고 갑오징어 있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럴 때는 나는 애기 입장이 돼요. 아, 내가 애기야. 어떤 액션과 그 애기까지도 고려해서, 아까 애기는 다 말씀드렸으니까요. 액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갑오징어가 나를 봤다라는 일단은 전제를 한다. 네,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제돼야지만 액션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요. 봤다. 못 봤으면 걔는 갑오징어 진짜 자격이 없는 애죠. 그렇게 애기가 진짜 맛있는 이런 것들을 갖다 놨는데 못 먹으면. 갑오징어가 포식자라는 개념에서 정말 손쉬운 애기 먹잇감을 집어넣는데 있는데 못 봤다.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갑오징어는 애기를 볼 수밖에 없었다. 봤다 라고 미스터김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딱 죽은 동작을 들어갑니다. 그 자리 딱 가면 빠르게 액션을 주고 오다가 그 자리 딱 오면, 예, 입질이 있었거나 아니면 특정 지대다 라고 하면 딱 갖다 놓고 꽂아놓고 우리 늘 말씀드리는 스테이 동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애기가, 많은 분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데 조금이라도 어떻게 움직여줄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갑오징어가 봤으면은요, 이미 봤기 때문에 애기가 있잖아요. 움직이지 않아도 이미 갑오징어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 거냐면, 물론 제가 갑오징어 아니어서 모릅니다만 생각만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자식, 이미 너 지금 내가 다 봤거든. 네가 안 움직이고 꼼짝도 안 하고 있는들, 야, 내가 못 본 것 같으면 그렇지만 다 보고 있는데 네가 움직이다 안 움직이면, 걔는 있잖아요. 갑오징어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애기가 그냥 꼼짝도 안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미 봤기 때문에 그냥 걔도 쫙 언제 먹을까 이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애기인데 당연히 갑오징어한테 잡아먹히면 끝나는데 내 목숨줄이 그냥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 움직이지 말아야지. 예, 하다못해 조그마한 수족관에다가 고기를 키우고 육식어종을 키우면 옆에 딱 와가지고 가만히 있으면은요, 먹잇감이, 예? 옆에 와 있잖아요. 그러면 포식자라 하더라도, 물고기가 걔를 잡아먹는 하더라도 안 잡아먹어요. 안 잡아먹습니다. 그러다가 빠르게 움직이면 바로 잡아먹어요. 예, 본능적으로. 그런데 이미 옆에 있어서 얘는 쫙 보고 있거든요. 예, 보고 있어요. 어쨌든 죽은 신용을 거기서 한다. 그 다음에 떨고 있는 신용을 한다. 누가? 애기가 한다. 내가 애기니까 나는 애기를 연출한다. 액션을 준다. 그렇게 한다. 그래서 쉐이킹보다 절반 이하인 쉐이킹, 바이브레이션을 준다. 그러면 떠는 동작이 애기 연출된다 라는 거죠. 그럴 때 갑오징어가 팍 잡아간다. 잡아가요. 입질이 제일 많이 거기서 들어옵니다. 제일 많이 들어와요.
그 생각을 딱 하는 순간 들어와요. 그리고 챔질 타이밍이라든지 그 다음에 챔질이 늦으신 분들도 그런 연상을 하게 되면 아, 여기서 이런 동작이 들어갔을 때 얘가 입질을 해줄 거야 라는 준비 자세가 거기 돼 있다라는 거예요, 내 몸에.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인 반응이 오면 그 입질만 약하게라도 느낄 수 있다면 챔질하면 걸리는 거예요. 어디 걸려요? 격포 같은 경우에는 다 다리 바깥쪽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럼 실력이 쫙 올라가는 겁니다.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세 번 해보면 처음에 한두 번은 운으로 할 수 있지만 운 한두 번이 쌓이면 그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 실력이 됩니다. 네, 그렇게 액션을 주어서 하는 거다. 그것은 내가 갑오징어나 애기가 돼봐야지만 된다. 그 생각만 바꾸는 것 자체가 나름대로 갑오징어 워킹 포인트에서 정말로 갑오징어의 마리수를 한 마리, 두 마리 점점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다. 그걸 미스터김은 연상법이라고 한다, 연상 액션이라고 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좀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김찬일님, 예전 실방 중에 화면 보시고 말씀 중에 뒤로 챔질 하시던 영상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사실은 제 영상 중에 뭐 돌아서서 말씀드리다가 챔질해가지고 랜딩하는 경우는 뭐 부지기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입질만 좀 느끼실 수 있다면 뭐 어려움 없이 하실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그래요. 여섯 시가 훌쩍 넘었습니다. 3시부터 그렇죠. 이제 제가 이제 한 2시 반부터 생방송을 오픈해 가지고 3시부터 정확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오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요. 참여해 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현재에도 이 장시간 동안 많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시청해 주시고 계신데 거듭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운 시간에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떤 질의응답 시간을 또 갖도록 노력하고, 우리 영상을 통해서 또 보다 더 유익하고 소중한 정보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도록 미스터김은 앞으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런 말씀은 지금까지 한 번도 드렸는데 오늘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미스터김이 올해부터 나름대로 멤버십 우리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상 제작에 후원해 주시는, 지금 오늘 방송에도 멤버십 우리 회원분들께서 많이 참여를 해 주셨는데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영상 제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구독 부탁드린 적은 지금까지 사실은 한 번도 없는데, 안 해주신 분은 구독 많이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갑오징어 애기스쿨 저 미스터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